일기 쓰기. 그것도 영어로. 아휴. 매일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영어 일기도 모국어 일기도 반복되는 대로만 써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기장에 활기를 그것도 영어로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기 쓰기는 캐나다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부터 시작하거나 하루 일과에 대해 그림으로 기록하고 싶은 것을 초등학교 2학년 때쯤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있었던 일을 논리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쓰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창의적인 상상력과 현실 인지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시작한다고 해요. 나의 일상에 일어난 일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복되는 흔한 습관적인 일이든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학교에서 일기 쓰기를 교과 과목으로 넣으면 왜 좋은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cognitive development, 인지 발달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인지 발달은 우리가 일상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보면서 성장의 희망을 또는 반성하며 더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스스로가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나의 모습을 스스로 분석하여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해줘요. 이러한 훈련은 정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일기 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비판적 사고와 문해력을 동반한 인지 발달 능력을 키워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 발달 능력을 키워주는 일기 쓰기가 문해력과 감정 조절 그리고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력의 기반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여기 상황에 저기 상황에 말랑말랑한 두뇌가 성인과는 다르게 아주 매우 쉽게 인지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성인들은 크면서 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주관이 생기고 생활과 사회성의 핵심적인 요소인 공감 능력이 생기면서 이해하며 소통하기에 필요한 문해력과 자기조절 능력이 장착이 되는데 일기를 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기를 꾸준히 2년 이상 유년 시절 또는 어린 시절에 써온 친구들은 그러지 못한 친구들에 비해 더욱더 뛰어난 문해력과 표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라면서 우리들만의 주관이 생기고 틀이 생기며 고집도 생기죠. 이처럼 일기를 쓰는 친구들은 그 틀의 범위가 더 넓고 바라보는 시야 이것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합니다. 글로 표현을 하는 것을 넘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하거나 다양한 소통의 영역을 모두 다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알았다는 게 연구의 결과입니다. 정확히 자기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표현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기 쓰기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과 초등학생의 일기를 잘 살펴보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딱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일기는 잘 살펴보면 상상력과 긍정의 상징 중 하나인 희망이 보였다는 것. 성인들의 일기는 그저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글이었다는 건데요. 우리는 영어 일기를 어떻게 접근하고 시작해야 우리의 뇌도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처럼 무언가를 얻고 긍정적인 삶의 본질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감정적 연결고리가 있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Emotional attachment, 감정적 애착을 말하는데요. 일상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호감이 있고 애착이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며 일기를 쓴다면 우리는 더욱더 할 이야기가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태연이는 하루 종일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다음 날에도 축구에 대해 더 생깁니다. 그림 그리기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하랑이는 오전 내내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놨어도 그날 밤에도 다음 날에도 또 할 말들이 생깁니다. 명탐정 코난을 좋아하는 차연이는 시즌 15의 모든 에피소드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또 보며
상황 설명을 매우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측하신 대로 저의 아이들, 우리 집 3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정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주제나 특징적인 것들, content, 이거를 잘 활용하여 서술하면 할 말이 많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감정이 부정적인 경우 아주 간략하고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스토리는 기억하고 싶은 이유가 다양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안 좋은 감정의 뇌세포들을 자극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세뇌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한도 끝도 없이 말을 줄줄줄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대한 호감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즐겨하며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꼭 일기장 한 장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꼭 하루의 일기를 한 가지로 하나로만 적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기를 더욱더 다양하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진지하게도 써보고 가볍게도 써보고 유머러스하게도 써보고 이런 다양한 훈련들을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일기 주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주제 일기는 요즘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교육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양한 주제의 일기를 선생님들께서 쓸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서 주제들을 제공해 주시는데요.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주제들을 주는 것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글쓰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초등학교 글쓰기를 잘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주제를 다양하게 학교가 제공을 하되 무엇을 고를지 그리고 어떤 특정 주제를 응용하거나 활용하여 자신만의 색깔로 글쓰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큰 글쓰기 목표라고 하네요. 여러분의 글쓰기도 다양함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를 그저 하루의 기록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주장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꼭 완전한 문장으로 full sentences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떠오르는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글로 옮겨 적어보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적어보세요. 이런 일기들도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을 설명하는 일기, 오늘의 기록을 시간의 순서대로 적는 일기, 이번 주의 목표와 실천한 것들을 요약하기, 오늘 느낀 감정이라던가 나의 감정의 변화들을 설명하는 일기, 고민을 적어보는 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만 적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에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는 그런 일기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업 아이템, 프로젝트, 컨텐트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도 다 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감사했던 순간, 오늘 하루를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나에게 감사했던 그런 순간들을 적는 감사 일기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칭찬들을 영어로 적어보고 나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자존감을 올리는 그런 일기도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또는 짧은 주말 여행이나 캠핑 계획을 적고 설명하는 계획표 일기도 있습니다. 친구와 전화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수다가 오고 갈지 영어로 서술하는 대화형 일기도 있고, 내가 만약에 나비였다면, 내가 하루를 남편으로 살았다면,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상상의 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면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지 대본을 써보는 그런 일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일기 주제들은 AI Generator 또는 AI Chatbot을 사용해서 Writing Prompt를 받아 일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별로 여러분의 아이디어 뱅크, 레코드 뱅크처럼 다양하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일기 쓰기, 그리고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기를 영어로 써보시기를 바래요. 단톡방에 들어와서 무료 자료 받아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Bye!